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리아 2020-21 시즌 9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첫 번째 맞대결은 인테르와 사수올로의 경기인데요. 예상 외로 인테르가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홈에서 개처럼 털렸던 인테르. 거기다 사수올로는 대표적인 인테르 담당 일진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전반 4분 만에 골, 그리고 14분에는 자책골이 나오면서 일찌감치 2대0으로 앞서갔던 겁니다. 거기다 갈리아르디니가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것도 발로. 결국 사수올로는 이번 시즌 첫 패를, 그것도 담당 빵셔틀 인테르에게 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름 주목할 선수는 다름 아닌 다름이 아닌데요. 이상하네? 왜 잘하는 거지? 이번 경기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뮌헨글라트바흐전에서는 골까지 넣었습니다. 하키미가 2경기 연속 다름이 아닌 교체 선수로 뛰고 있는데 이번 사수올로전에서는 무려 91분에 투입되는 굴욕도 맛봤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좀 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베네벤토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놀랍게도 유벤투스가 승격팀 베네벤토와 1대1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역시 유벤투스는 호날두 없이는 힘든 모양입니다. 이번 경기 호날두가 결장하자 귀신같이 또다시 승점을 드랍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인업에 힘을 쫙 빼고 나왔던 유벤투스였습니다. 모라타의 선취골로 기분 좋게 시작은 했는데요. 기가 막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유벤투스에게 큰 문제는 도무지 디발라의 폼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특히 슛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저런 거 다 넣던 디발라인데 이번 시즌은 많이 놓쳐요.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 주심을 맡았던 파브리지오 파스쿠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경기 종료와 동시에 모라타에게 레드카드를 줬는데 문제가 된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프리킥 상황, 박스 안쪽에서 선수들이 경합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네벤토의 수비진에게 데리으트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모라타가 주심에게 왜 PK가 아니냐는 어필을 하면서 레드카드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라타가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렇다 쳐도 저 장면을 VAR 체크도 없이 넘어간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라운드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아탈란타와 베로나의 경기. 또다시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죠. 아탈란타가 베로나에게 2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리버풀을 잡아먹고 체했을까요? 안필드까지 가서 멋지게 리버풀을 잡고 돌아온 아탈란타가 또다시 리그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의 부진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자파타의 부진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이 없는데 많은 찬스를 날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탈란타의 아주 얇은 선수층이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주전 명단과 리그 주전 명단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주전과 비주전의 기량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치른 리그 경기 4번에서 1승 1무 2패를 거둘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일찍 방전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런 장면만 보셔도 선수들이 막힌맨을 놓치고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최근 부진으로 어느새 리그 8위까지 내려앉은 아탈란타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하게 된다면 받게 되는 중계권료로 겨울에 선수 한두 명 정도는 사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 결과가 다음 경기에 숨어 있었는데요. 라치오가 우디네스에게 3대1로 대패했습니다. 한때 세리아에서 가장 유망한 골키퍼로 꼽히던 스트라코샤가 이번 시즌 영 폼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강한 슈팅들이긴 했지만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면 백업 키퍼로 데려온 레이나가 요즘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쩌면 라치오 주전 골키퍼 자리는 조만간 레이나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촘촘한 수비와 강한 압박 전술로 큰 재미를 봤는데요. 이런 수비 이후에 나오는 빠른 역습은 정말 효과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디네세 승리의 1등 공신은 바로 라치오의 파레스였습니다. 얘는 도대체 언제쯤 선수 구실을 할까요? 라치오가 없는 살림에 900만 유로 나섰는데 말입니다. 우디네스에게는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톨카이 아슬란이 이번 경기에서 세리아 부대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잊혀질 뻔한 그 이름, 포레스티에리는 이번 경기 세 번째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놀랍게도 시에나 소속이었던 2008년 1월 13일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 12년 10개월여 만에 세리아 무대에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크로토네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크로토네의 알렉스 코로다제 골키퍼가 홀로 분전했던 한 판이었는데요.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6번의 선방을 해냈고 그중 2번은 결정적인 선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기어이 우겨 넣었던 볼로냐인데요. 아직까지 유일하게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크로톤에 두겠습니다. 어쩌면 세리아 무대로 올라오자마자 강등당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밀란과 피오렌티나의 경기. 밀란이 또다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밀란은 피올리 감독에 이어서 질라탄까지 빠져나갔는데요. 아니 근데 이걸 또 이긴다고요?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족같이.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경기 밀란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질라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레비치가 톱으로 올라갔고 레앙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디아즈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전반 17분 만에 로마gnoli의 골로 앞서간 밀란. 페첼라의 멍청한 파울로 PK까지 얻어내게 됩니다. 캐시에가 차나오면서 순식간에 2대0. 피오렌티나는 이후 또 멍청한 파울로 PK를 내주는데요. 이번엔 캐시에가 실축했지만 별 문제 없었습니다. 밀란은 이제 무려 리그 29경기 연속 골 기록을 세웠는데요. 1972-73 시즌 이후 48시즌 만에 나온 대기록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존모시던 칼라브리아가 어느새 리그 정상급 풀백 느낌이 난다는 생각 말입니다. 과연 이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의 칼라브리아와 이번 시즌 칼라브리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왼쪽이 이번 시즌, 오른쪽이 지난 시즌 칼라브리아의 스탯인데요. 경기 수가 9경기와 25경기, 지난 시즌보다 절반도 뛰지 않은 상황인데 모든 스탯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볼 탈취며 기회 창출, 태클 성공 수까지 벌써 지난 시즌에 성공시켰던 횟수의 절반 이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타 패스 정확도나 롱 패스 정확도도 훨씬 올라간 상황이고요. 감독 없이 2연승을 해낸 밀란, 이제 피올리와 수석 코치 무렐리가 돌아옵니다. 코로나19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요. 반면 피오렌티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란델리 감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훈련도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추가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칼리아리와 스페지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강등 전력으로 예상됐던 스페지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14위, 파르마나 피오렌티나, 토리노 같은 쟁쟁한 클럽들을 제치고 훨씬 더 위에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 어려운 상대인 칼리아리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뿐 아니라 대등한 싸움을 해냈습니다. 특히 스페지아는 선취골을 먼저 가져가는데 토리노 유스 출신 엠마누엘 기아시, 세리베를 거쳐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칼리아리는 두 번의 원더골로 승기를 가져왔었는데요. 하지만 종료 직전 클라반이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결국 아쉽게 승리를 눈앞에서 날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라운드 최고 빅매치 나폴리와 로마의 경기인데요. 예상 외로 나폴리가 4대0으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경기는 인시니의 프리킥골로 출발합니다. 로마 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폴리가 홈구장 산파올로에서 선취골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골을 넣은 선수가 나폴리의 에이스이자 캡틴 인시니였다는 점, 그리고 이 마라도나 환정 세레모니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골도 멋있게 들어갔잖아요?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면 로마는 이번 경기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뛰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지오, 스몰링, 쿰블라까지 모조리 코로나19나 부상으로 명단에 제외가 됐기 때문에 크리스탄테가 내려간 3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37분 만에 만치니가 근육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앙 제수스가 들어갔습니다. 이후부터 나폴리 공격에 로마는 녹아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골을 내주기 전에 나폴리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는 점은 개인적으로 참 로마에게 아쉬웠습니다. 이 와중에 나폴리의 두 번째 득점 상황에서 다리 사이로 알까기 골을 허용한 주앙 제수스를 보면서 기분이 묘했는데요. 역시 사람 쉽게 안 변하죠. 캐릭터를 한 번에 바꾸면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어김없이 나오는 주앙 뭐하는 자, 강건하길 바랍니다. 로마는 근데 진짜 이 정도면 트레이닝 파트를 싹 물갈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상이 끊임없이 속출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근육 부상만 이번 시즌 11번이 나왔습니다. 뭐 코로나19야 그렇다 치지만 이쪽에서 자꾸 부상이 나오는 건 진짜 안타깝습니다. 계속 부상으로 선수들이 자동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로마인데 개인적으로 비아르가 요즘 꽤 좋아 보입니다. 특히 패스로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해 보이던데 이번 경기에서도 대패를 하긴 했지만 96%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나폴리 쪽 이야기는 폴리타노가 요즘 너무 좋은데요. 인테르랑 할 때 좀 살살했으면 싶습니다. 아씨 쌓인 게 많을 텐데. 복수 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되지. 이제 이번 라운드 9번째 경기입니다. 토리노와 삼프도리아 2대2 무승부입니다.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칸드레바가 삼프도리아 데뷔골을 넣었어요. 경기력은 몰라도 스탯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아주는 선수니까 삼프도리아에게 큰 힘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지 마. 우린 이제 헤어지지만 널 항상 응원할 거야. 파이팅. 토리노는 벨로티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모처럼 골까지 기록했지만요. 이런 수비가 개선이 안 되면 반드시 강등당할 겁니다. 아니 뒷공간을 대놓고 파고 있는데 붙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진짜.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제노아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2대1 파르마 승리. 이번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던 파르마, 제빠기가 멀티골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제노아는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지만 의미가 있는 한 골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제노아로 이적한 장모님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출신 엘도르 쇼모로도프의 세리아 데뷔골이었습니다. 9라운드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나온 주요 기록들입니다. 우디네스의 아슬란이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또 우디네스의 포레스티에리는 무려 12년 10개월 만에 세리아 무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밀란이 29경기 연속 리그 득점 기록을 세웠는데요. 1972-73 시즌 이후 무려 48시즌 만에 나온 기록이고요. 스페지아의 기아시가 세리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노아의 슈모로도프 역시 세리아 데뷔골 신고했습니다. 끝으로 세리아가 낳은 최고의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영면을 추모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바쁜 일이 제법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언제든 반드시 마라도나 특별 영상 업로드할 생각입니다.